공부는 유전자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어쩐지 느낌이 싸한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생은 마음 비우고 착하게 살다가 다음 생을 기약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분당 강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결국 공부는 유전자인가요? 댓글을 보면 그런 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결국에는 고등에 가보면 머리 좋은 애들이 잘한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그 친구들이 머리 좋은 건 대체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실제로 오랜 세월 수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거 정말 제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 야, 얘는 진짜 머리가 기차게 좋다 생각한 학생들 분명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수업해주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집에 안 보내고 싶은 애들도 있어요. 스펀지 아시죠? 진짜 스펀지처럼 지식을 막 빨아들이고 아직 알려주지 않은 부분까지 이해를 해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만나면 온몸에 전율이 돋습니다. 애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보강을 막 잡죠. 다른 이유 없어요. 수업이 재밌고 말 그대로 지도하는 보람이 막막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학생이 몇이나 될까요? 일단 올해는 없네요. 작년에도 없습니다. 서울대, 연고대, 의대 간 애들 다 떠올려봐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없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최상위권 학생들 아마 고등 선생님들은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요. 생각보다 머리가 좋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교과목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은 있지만 그 정도 이해력을 갖춘 학생은 중상위권에도 심지어 하위권에도 꽤 많습니다. 공부 습관이 잘 들어있고 성실하고 질문을 열심히 하고 집요하고 오히려 이런 공통점이 더 많죠. 공부에서 성공을 하려면 재능이 필요하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학문에서 성공을 하려면 재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대학에 진학해서 여러 전문 서적을 보고 공부하게 되면 이는 무거운 사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학문의 세계에서의 성공은 전 세계의 뛰어난 석학들은 물론 인류 역사 속 수많았던 천재들과의 싸움에서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볼 수 있죠. 속이 쓰리지만 타고난 재능이 없으면 감히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제가 박사를 포기한 이유기도 하죠. 논문보다 알았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하지만 대입에서의 공부는 이런 재능 싸움은 아닙니다. 오히려 노력 싸움에 가깝습니다. 또 그래야만 한다고 봅니다. 대입은 이 학문을 공부할 준비가 되었는지, 즉 대학을 수학할 자격을 보는 시험입니다. 이 자격은 여러 이유로 폭넓게 주는 것이 이치에 맞죠. 그러다 보니 재능보다는 노력으로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수준의 시험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10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시험이 되면 안 되는 이치와 비슷하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부할 기회를 주는 시험은 결코 재능 싸움일 수가 없고 노력으로 가능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천재들은 불리한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잘해봐야 100점이니 남보다 위에 서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와 같은 전문가나 일반적인 고1 학생이나 초등학교 5등생이나 초등 1, 2학년 국어 영역의 시험을 보면 다 100점이기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 논술이나 면접 같은 전형 등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 아이가 한 학문 분야에서 극소수의 천재라면 이 영상은 큰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여러 이유로 일반적인 대입 전형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은 초등, 중등, 고등 교과 과정을 기반으로 출제가 됩니다. 즉 교과서가 기본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수능 시험이 출제가 되고 출제위원장은 늘 교과 내용에 충실하게 했다고 말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공분을 사죠. 실제 수험생들은 체감상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으나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근본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능 만점자들이 수능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크게 보면 사실 맞는 말입니다. 즉 수능이라는 것은 교과서 내용을 토대로 출제가 되는 것도 맞고 그러니 교과서 중심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도 맞다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교과서가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책이었나요? 초중고 교과서는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었습니다. 재능이 없어도 노력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책이었습니다. 심지어 수능 과목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크게 보면 과목당 시험 범위도 줄여줘서 시험 대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고 있죠. 뿐만인가요? 매년 EBS 교육방송을 통해 무료로 수능 교재 수업을 해주고 그 교재에서 절반 이상을 연계해서 실전 수능 문제를 출제합니다. 노력으로 대비가 가능한 시험으로 만들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EBS 교재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만든 교재입니다.
킬러 문제요. 흔히 입시 현장에서 킬러 문제라 불리는 재능이 없으면 풀 수 없는 문제, 점점 없어지고 있죠. 이제는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푸는 문제도 없애고 있습니다. 2022년 대입에 가장 논란이 된 과목이 국어죠. 올해 수능 국어 만점자가 전국에 28명밖에 없었죠. 평가위원장은 말했습니다. 국어 영역에서 초고난도 문제는 분명 없다고요. 사실 문제를 잘 뜯어보면 맞는 말입니다. 올해 학생을 재수의 길로 인도했던 해결의 변증법도 문제가 된 기축통화 지문도 모두 EBS에 자세히 개념이 나와 있었죠. 그리고 문제를 잘 보면 분명 초고난도 문제 없어요. 그런데요, 대충 때려 맞춰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맞출 수 있었던 문제들이었죠. 결국 뛰어난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좋다는 부교재를 아무리 풀어도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학생 본인이 교재를 얼마나 완성도 있게 제대로 이해하고 숙지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나온 시험이었습니다. 이걸 제가 영상으로 올 초에 찍었다가 한 사이트에서 단체로 몰려들어 욕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죠. 한 번 더 욕 먹을 생각으로 깨알같이 자랑 좀 해볼까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역대급으로 어렵다는 시험인데 저희 학원에는 다른 과목 다 망하고 국어만 잘 본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평생 본인이 이과라고 주장한 학생이 국어만 잘 봐서 국문학과에 입학한 애들만 셋입니다. 저희 학원 다니는 모든 재학생들은 다 아는 사실이죠. 제가 잘 지도해서일까요? 제가 엄청난 명강의를 한 걸까요? 아닙니다. 저보다 강의를 잘하는 분들 분명 많을 겁니다. 기본이 되는 교재들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지도하고 무수히 질문하고 질문을 받아주고 그저 괴롭혔을 뿐이죠. 저는 학생들이 교재를 제대로 봤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제대로 보는 학생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말을 믿지 않고 제대로 보게 했을 뿐입니다. 기출을 분석했다는 말도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몇 번이나 반복했다는 기출, 똑같은 문제를 풀려도 계속 틀리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이 비법이라면 비법입니다. 이제 공개했으니 비법도 아니네요. 학교에서 보는 시험, 내신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수능보다 쉽습니다. 물론 소수의 아닌 경우가 있긴 합니다. 강남이나 목동, 분당 같은 지역이 이에 해당하죠.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시험 문제나 문제 수준에서 수능 시험보다는 훨씬 용이합니다. 게다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과목이 같습니다. 따라서 수능 만점을 위한 노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진지하게 한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 활용하는 논술이나 면접도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영수 가사를 선택적으로 반영해서 보는 필기 시험입니다. 문과 계열이든 이과 계열이든 논리적인 정답이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에 대해 논술 선생님이라는 분들이 딴지를 거시는데 20년간 문이과 유명대학교 모든 기출문제 편집하는 거 안 됩니다. 일부만 발췌해서 풀고 말하지 마시고 전체를 통으로 다 분석해 보시고 다시 말하시길 바랍니다. 또 최소 10년 이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고 매년 아이들을 논술로 어떻게 대학을 보냈는지 결과를 공개하고 말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매년 오프라인에서 이 결과에 대해 철저히 검증을 받고 이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한두 명 아이의 사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 못 내면 그냥 망하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어떤 광고로도 안 되는 지역이에요. 20년 가까이 매년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검증된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문대학에서 보는 논술 면접은 주요 과목을 심도 깊게 공부해야 합격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창의적으로 자기 생각 쓰는 거 아니고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자체보다는 진지한 학과 공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논술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고 학과 과목에 대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현재 초등생 학부모라면 현재 학업에서 무엇을 중시해야 할까요? 아이에게 결과보다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당장의 결과는 큰 의미가 없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받아쓰기 100점 받고 한국말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다른 아이보다 좀 느린 것 같아도 오히려 뒤처지는 것 같아도 현재 하는 주요 과목 교과의 내용을 균형 있게 제대로 잡아주고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금 서점 가셔서 초등 4학년 이상 과정에 사회, 과학 참고서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등 사회과학도요. 그 교과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영어 레벨 테스트보다 대입에서는 훨씬 중요합니다. 주요 과목 현행 교과의 내용을 잘 볼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이 과정을 반복하되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사실 무척 힘든 일입니다. 돈으로 해결되지도 않거든요. 암담하실 거고 답답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드실 거고요. 하지만 큰 방향이 맞으니 우리 아이를 잘 살펴보시고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주요 과목 현행 교과의 내용을 잘 이해시킬 수만 있다면 뭐든 괜찮습니다. 시행착오로 해도 괜찮고 당장은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포기만 안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는 노력의 결실은 6년에서 12년 이후에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올바른 학습 습관을 잡아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하신다면 지금은 몰라도 고등에 올라가서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실 겁니다. 공부 습관에 대한 것도 영상으로 찍어 두었으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몇 분이 보내신 메일을 보다가 좀 답답해서 표현이 거칠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받고 같은 공격을 반복적으로 받다 보니 화가 나기보다 답답합니다. 일부의 사례와 한두 명의 경험을 전체로 확대하고 심지어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퍼뜨리고 타인의 진지한 노력을 우습게 말하고 빈정대고 부정적인 말들을 퍼뜨리는 것은 마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무력감과 공포를 심어주고 어차피 해도 안 되겠다는 생각을 심어주죠. 이런 말에 휘둘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격들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